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다시금 빨간불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변동폭이 굉장하네요. 코스피가 하락을 했다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아까 한 40분 전쯤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는 상승이었는데 하락 전환했다 다시 지금 상승 전환했고요. 일별 변동폭이 지금 적지 않다 보니까 지금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배터리데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수급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상담 함께 받아보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 상담 직접 받아보시면 됩니다. 노란톡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그 노란톡이고요. 서울경제TV 이지환, 서울경제TV 최충성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열리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언제든 가능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암호화폐 시세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추익캐스터입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미디어 금색재경에 올라온 암호화폐 관련 이슈 탑3와 오늘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세 가지 기사 만나보시죠. 유럽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화는 현금 대체제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플루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기사 먼저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월요일 독일 프랑스 의회에서 디지털 유로화는 기존 화폐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위협하고 나아가 기존 화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가 자사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라운드 X는 디파이를 기반으로 각종 데이터와 저작권 등을 디지털화해 클레이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인도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플루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플루토는 매달 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무려 27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후 이들은 비트코인 폭락 등으로 수익금을 줄 수 없다며 책임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오후 2시 기준 주요 암호화폐 시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반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0.05% 오른 1,200만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0.61% 하락한 41만 3천 원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보겠습니다. 셀피오 구이드 토큰이 15% 넘게 오릅니다. 2,112원 보이고 있고요. 오미세고가 5% 가까이 상승해 3,659원입니다. 마지막 코인들도 보겠습니다. 이더코인 홀로 빠집니다. 0.27% 하락해서 175원 보이고 있고 리플이 0.56% 상승해 283원입니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리뷰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중인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02-3153-2611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이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예,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김없이 그가 오면 울려 퍼지는 소리가 함께 또 나오고 있습니다. 힘차게 종목 상담을 오늘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일양약품이요. 일양약품이요. 최근에 급등락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에 네. 사셨고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네, 지난주에 샀는데요. 네. 비중은 10%고 78,700원이요. 78,700원에. 네네. 이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이 종목 지난주에 사셨다 그렇죠? 네네, 지난주에 샀어요. 네. 이 뭐 어차피 지금 현재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테마가 들어올 때 이제 요 종목 샀다 그렇죠? 일양약품. 한번 네네. 급등을 했는데 그게 이제 유지되지 못하고 아니, 근데 빠졌다 그렇죠? 그 뒤에 저거 하려고 했는데 제가 놓쳐버렸어요. 저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팔았다 그렇죠? 자, 제가 대응을 말씀드릴게요. 아래쪽에 네네. 7만 원은 일단 이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7만 원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좀 잡고 있고요. 네. 반등을 주고 오늘 이제 윗꼬리를 달았지만 양봉으로 마감해서 내일 올라가면 최대 네. 볼 수 있는 게 위쪽에 98,000원까지 보입니다. 98,000원. 네네요. 예, 그러니까 98,000원까지 목표가를 잡는데 매수하신 네. 가격이 78,700원이다.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이 종목이 87,500원 넘어갈 때 약간 넘어갈지 안 갈지 망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87,500원에서 좀 눈치를 보시다가 예. 느낌이 안 좋다 하면 거기서 청산을 하시고요. 아. 87,500원 잘 넘어가면 네. 98,000원에서 청산을 하세요. 기간은 제가 봤을 때 한 일주일 남짓 정도면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만 7만 원을 지키지 못하고 빠지면 빨리 네. 청산을 해버리세요. 아, 7만 원 벗어나면은 빨리 매도하라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이번 주에 이게 가능할까요?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한 초반에 아니, 오늘도 예, 86,000원까지 갔는데 그때 매도 할까 말까 하다가 망설였거든요. 그 망쓰지 말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요? 네. 다음번에 올라오면 근데 하세요. 지금 망쓰지 말고. 기회를 2번을 놓쳤어요, 지금. 아마 많이 시간이 많이 오래 안 걸려요. 그렇게 많이 안 네, 걸릴 거니까 그래요? 올라오면 꼭 청산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문자 상담 SL 12,700원의 비중은 10%. 이게 아마 현대기아차 1차 벤더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자동차 관련이고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지금 추세 굉장히 이쁘게 차트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시간만 끌어서 이제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대도 적절한 금액 구간에서 이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단 딱 14,000원 정도 저자를 좀 돌파를 해주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힘을 좀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1차적인 목표 구간이 15,000원 정도 오면은 1차적으로 수익 실현 일부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보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차트 이렇게 갔다가 또 하단으로 내렸다가 이제 상승을 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끌어가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L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강스텐 바이오텍 네, 얼마 9,690원에 30%요. 얼마라고요? 9,690원에 30%. 네, 알겠습니다. 이지환 의원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사신 지 몇 달 되셨다 그렇죠? 예, 한 세네 달 됐습니다. 비중도 30%니까 작은 건 아니다 그렇죠. 이 종목 사셨을 때는 4월, 5월, 6월 여기에 굉장히 올라오면서 테마가 좀 강하게 형성됐다 그렇죠.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테마에 적을 좀 많이 봤다 그렇죠.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모멘텀이 실적으로 연결돼서 펀더멘털이 좋아지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이제 매기가 들어올 수 있는 테마가 형성될 때 시세가 나는 종목이니까 그 말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펀더멘털로 가는 종목은 아니니까 기술적으로 이 종목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어느 정도 팔거나 사거나 이런 대응을 좀 하실 수 있는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죠. 근데 이 종목 이제 결국에는 차트를 좀 볼 수밖에 없는 펀더멘털 없는 종목인데 이전에 3월 달부터 이제 급등을 주기 시작했을 때 보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싹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줄면서 2차 상승 갈 때 행보 구간에서 마지막 이제 거래량이 나고 난 뒤에는 추세가 하방으로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근처에서 이제 11,000원, 1,500원 요 근처에서는 뭡니까? 다 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이미 거기서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차익 매물이 다 나온 상태니까 주가는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적어도 위쪽의 고점에서 차익 매물을 해소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옆으로 기간 조정을 겪거나 안 그러면 가격 조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어떻게 보면 같이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상당히 겪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지만 이 종목은 반등 줄 때 청산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본전을 회복하려고 생각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줄기세포 테마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야지만 이게 가능한데 그런 테마가 언제 들어올지는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반등 시에 매도 전략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마 본전까지 회복하겠다 생각하고 기다리시면은 상당히 손실이 누적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주게 되면 8,500원 근처에서는 일단 물량을 좀 줄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8,500원 정도에서는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지지선은 사실 아래쪽에 지금 없는 상태인데 6,500원 정도에서 가격대에서 그냥 심리적인 마이너스가 형성되는지 좀 보면서 반등을 주면 8,500원에서 전략 청산하는 전략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 자체가 지금 현재는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약하면은 중간에 얕은 반등에서도 종목을 한번 교체해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만도요. 만도요? 만도를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26,600원에 15%인데요. 네네. 이걸 좀 더 들고 가야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이게 좀 수익은 지금 어느 정도 났는데 어느 정도의 네네네.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 타이밍을 좀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매수는 저점에서 정말 잘하셨네요. 7월 달에, 8월 달에 사신 거예요? 네네네. 매수 정말 잘하셨네요. 일단 지금 뭐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천천히 끌어가시는 방향은 이제 괜찮습니다만 일단 상단에 지금 딱 부딪혀서 지금 멈칫거리는 이 자리가 사실상 매물대가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거래일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일단 3거래일 동안 뭔가 주가 상승이나 뭐 자리가 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하단으로 매물 압박이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 살짝 돌아갔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거든요. 기존에 한번 뭐 수익 실현 대응을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조금 더 들고 가야 되나. 네, 일단은 지금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한번 덜어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뭐 11선 오늘 터치하긴 했는데 5일선은 조금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장 정도에 좀 결단을 조금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정도에 지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부딪혀서 상승하지 못하는 이 구간 37,000원 구간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조금 흐름을 뿜어주는 모습이 보이면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조금 약하다, 하단으로 살짝 흐를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절반 정도, 절반 이상 수익 실현 대응하셨다가 다시 이제 눌림목이 오면 한 21선, 한 3만 원까지 저 사이 밴드에서 조금 모아가셔서 다시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그래요? 네, 한 4만 원 정도, 4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끌고 가는 와중에 눌림목이 계속 반복을 하니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제 반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지금은 좀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 번쯤은 끌어오셨으니까 수익 실현하시는 그런 맛도 좀 느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내일 봐가지고 한 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할까요? 네, 일단은 내일 정도 흐름 한번 보시고 5일선 지지받고 상단에 이제 37,000원 구간을 강하게 좀 뚫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더 가져가셔도 돼요. 만약에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고 약하다, 흐름이 약하다면 다시 이제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기존에 발생했던 이 구간을 좀 보시면 돼요. 상승했다가 상승을 좀 강하게 해주지 못하니까 윗단에서 제가 지워드릴게요. 여기에서 상승을 하다가 3거래일 동안 이제 강하게 좀 반등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단으로 좀 빠져버리죠. 그 다음에 눌림이 발생을 하니까 어쨌든 가긴 갈 건데 수익을 얼마나 극대화하면서 갈 거냐에 대해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장, 뭐 길게는 내일 모레 정도 한번 보시고 한번 끌어가 보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문자 상담 샵 008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023153-2611, 26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SK 이노베이션이고요. 네, 매수가는 14만 8천 원에 20%요. 148,000원에 20% SK이노베이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을 특별히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워낙 이렇게 뭐 뉴스도 좋고 호재가 많을 것 같아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좀 보셨다 그랬죠? 네네. 그런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크게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보인다 그랬죠? 네, 그런 네, 부분으로 SK 이노베이션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일단 오늘은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이 좀 죽음이 되다 그렇죠.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이유로 하락을 좀 했지만 글로벌하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단기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종목과 관련된 뭐 파생 구조나 혹은 뭐 오늘 뉴스에서 보도하듯이 앞으로 배터리 가격을 좀 내려야 된다, 비싸다 이런 데 대한 뭐 영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잘못되면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일시적 하락으로 보시면 되고 며칠 지나면 다 그런 부분은 회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SK 이노베이션인데 SK 이노베이션은 모멘텀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상승 모멘텀과 하락 모멘텀이 교차를 하면서 어떤 추세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아마 이 구간에서 지금 기간 조정을 좀 상당 부분 거칠 수 있고 이후에 상승을 한번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14만 8천 원이니까 사실 매수 가격은 굉장히 잘했다 그렇죠. 저점 근처에서.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13만 한 5천 원 정도 지지선을 놓고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전지가 오늘 이런 파고를 겪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여진을 좀 겪고 나면 아마도 2차 전지가 강하게 상승할 구간에 이제 다음 주 연휴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매수 가격이 좋으니까 보유하시면서 상승을 좀 보시는 방향을 보시고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18만 5천 원, 아래쪽에 지지선은 13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전화 들어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동화약품이요. 동화약품.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32,500원에 20%. 32,500원에 20%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손실 중이신데 목소리는 굉장히 밝으셔서 다행이네요. 일단 뭐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간의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너무 고점 자리에서 좀 진입하시는 거는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항상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제 눌림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눌림 자리에서 좀 접근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네. 그러니까 눌려주는 자리에서 항상 진입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시간적으로 투자하실 필요가 있어요. 얘가 이제 코로나 임상과 관련해가지고 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추세적으로 많이 상승을 해왔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중기적으로 조금 움직여 줄 거예요. 주가가 조금 무겁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받아왔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많아지면은 주가가 굉장히 좀 무거워져요. 지금은 좀 시간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삼각형
수렴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5,000원 기준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반복을 하다가 한 번쯤 튀어 올라 줄 거예요. 네. 문제는 튀어 올라주면 괜찮은데 이제 하단에 꺾였을 때가 이제 문제거든요. 예. 뭐 어쨌든 지금은 60일선 잘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천천히 네.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고 예.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한 시간 투자를 조금 해주시고요. 뭐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예. 뭐 기본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흘러가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줄 수 있고 저 자리에서 이제 추세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한데 현금 비중이 있으시면은 시간을 두고 제가 아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너무 급격하게 뭐 추가 매수를 더 하시면은 부담이 되실 수 있으니까 뭐 5% 지금 20% 정도 가지고 계신데 뭐 3%에서 5% 정도 평단가를 조금은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시면서 한 3만 원 정도 오면은 일부 수익 실현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거나 만약에 하단으로 돌아가면 그때 가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한번 더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은 뭐 추가 매수 대응도 딱히 하지 마시고 비중도 부담이 조금은 되실 거기 때문에 네.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하단에 파란 선 보이시죠? 이평선. 여기 예, 선. 네. 이 선을 좀 지지해 주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1차적으로. 예. 예. 네. 그렇게 보시다가 딱 25,000원 정도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가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저점에서 사는 것도 좋긴 한데 비중 자체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고점에서 들어가셔서 부담이 되실 거니까 일단은 25,000원 정도 회복하는지 보고 하단 지지 61선이 되는지를 좀 1차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도는 한 어느 지금은 뭐 매도를 생각하실 그런 시점은 조금 지났어요. 매도를 하셨으면 차라리 여기 3만 원 정도 언저리에서 하시는 게 어땠을까? 지금은 이미 손절 구간이 지났고 하단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 이런 말 잘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손절에 대해서도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뭐 기업의 악재가 터졌다든지 세력들이 빠져나갔다든지 뭐 그런 확실한 이슈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단순히 내가 버티기 힘들어서 그렇게 빠져나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건 이유가 되지 못해요. 네네. 일단 지금은 조금 추세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기는 이탈은 안 됐어요? 그 세력은? 지금은 뭐 아예 없진 않아요. 예. 다만 가는 중간중간에 올려줬다가 떨어뜨렸다가 이러면서 물량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네네. 올 건데 네네. 그러니까 손실을 얼마나 조금 줄여서 영리하게 빠져나올 건지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들고 가요? 네, 지금은 그냥 지켜보시고 이 종목은 조금 깔아두시고 다른 종목들 보시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걱정도 덜 되시지 않을까. 네네네. 마음 편하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세요. 네. 네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셨고요.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그 녹십자 랩셀 얼마에 사시고 어느 정도 비중을 들고 계세요? 56,500원이고요. 네. 그 비중이 80%입니다. 아,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많아요. 네. 이지연 의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궁금하실 텐데 예.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신데 시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직 들고 있은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52,500원이라고 하셨죠? 56,500원. 56,500원. 그러니까 수익을 한 10% 정도 봤었는데 네. 욕심부리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혹시 차트는 보실 줄 아세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자, 한번 볼게요. 예. 자, 우리가 녹십자 랩셀을 산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렇죠? 세포 치료제 살짝.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 그렇죠? 예. 딱 그 한 부분이고, 뭐 이 종목이 지금 당장 실적이 좋다거나 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치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하나는 네, 그냥 맞아요. 세포 치료제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 글로벌하게 진행하고 있는 임상 연구, 이 임상 연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어떤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일상 임상이나 이상 임상 들어가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에 대한 임상 연구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테마로 들어와서 바람이 불 때는 3월달, 4월달 급등인 것처럼 21,000원에서 뭐 금방 3배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지만 또 그 이후에 이제 주가 사각화되는 부분은 또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한번 이제 물론 이제 뭐 인수합병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올랐고 내렸고 다시 올랐다가 내렸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한번 올랐다 내렸다가 그 다음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이제 시세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지는데 못 넘어가고 내렸다 그러죠. 그런데 또다시 이제 고점 근처에 또 한 번 들어갔다 또 내렸다는 거예요. 고점을 한 3번 정도 지금 형성하고 그 가격대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 6만 원입니다. 6만 원. 그러니까 이 종목이 6만 원을 계속해서 넘어가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펀더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종목이 테마에 들어왔을 때 갈 수 있는 최대치는 얼마다? 6만 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한 거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아래에서 잡아서 6만 원 근처에 오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이런 전략은 좋은데 지금 이제 그 파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파셨다 그렇죠. 59,500원 위에 6만 원 넘어갈 줄 알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차트를 아직 못 보시니까 앞에서 움직임을 보면 이 종목 6만 원 넘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단은 아마 이 종목이 아래쪽에 지금 오는 이제 아래꼬리 달고 좀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계속 옆으로 좀 횡보할 겁니다. 옆으로 가격대가 갈 건데 지지선은 아래쪽에 44,500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탈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해버리면 위쪽에 있던 물량들이 손절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훅 내려가 버려요. 손절 물량 때문에. 그러니까 44,500원은 지지선을 잡고 이번에 있잖아요. 반등을 주잖아요. 그럼 59,500원 위에 오잖아요. 그럼 파세요 이번에는. 아셨죠? 이번에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59,500원 오면 그냥 뒤도 보지 말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종목은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지선은 44,500원, 목표 가격을 59,5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59,500원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테마이기 때문에 뭐 사실 예상한다는 게 무의미한데 지금 현재로 보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왜냐면 지금 제가 비중이 80%라.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손절을 해야 되나. 예.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전략을 올라오면서 반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내일이나 모레 보면 반등 모양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비중을 계속 줄여버리세요, 그냥. 80%니까 또 10% 팔고 더 올라오면 10% 팔고 10%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59,500원한테 다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게 일단 이 중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수가 오면은 거기 그냥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네, 정리를 꼭 하십시오, 이 종목은.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 랩셀 듣고 왔고요. 다음 전화 상담 또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문의 주셨어요? 이테크건설요. 네? 이테크건설. 빅테크 건설이요? 예. 이테크-건설. 예.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11만 7천 원 20%요. 11만 7천 원에 20%. 어떻게 할까요, 최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거 수익 실현은 조금 하셨었어요? 그냥 들고 계신 거예요? 계속 들고 있어요. 오래됐어요. 에고 아까운데. 일단은 지금 상승 매수 자리는 정말 괜찮았는데 일단은 매수하실 때 목표가 정도를 어느 정도 세우시는 게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고점, 쉽게는 전고점 정도 보시는 게 좋고 일단 지금 14,000원 구간 14만 원 구간 딱 부딪히고 조금 밀려 있잖아요. 그리고 끌어가실 때 제가 습관처럼 이번처럼 좀 말씀을 드리는데 3, 4거래일 정도 계속적으로 위에 상단을 돌파해주지 못하면 하단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 자리는 이제 매도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어쨌든 지금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고 아직 이제 추세는 살아 있어요. 이테크 건설 자체 아직 합병에 대한 그런 이슈도 남아 있고 그린 뉴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건설주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영업이익도 잘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11선을 딱 타주고 오늘 자리가 조금 묘하게 딱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저 자리에서 살짝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좀 끌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일단 횡보를 이어간 다음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 14만 원 자리를 뚫어줄 수 있느냐를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보유 관망 관점은 유효한데
다음에 끌고 가실 때는 14만 원짜리를 조금 화끈하게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조금 더 가져오셔도 괜찮지만,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또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면 일부는 수익 실현 대응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저점이 다시 잡히고 눌림목이 잡히면은 그 자리에서 재진입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대응하시면서 가시면 수익이 크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 문의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에코프로 에코프로요. 얼마에 네. 사셨고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38,000원에 네, 20%. 38,000원에 20%.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신현님 반갑습니다. 38,000원이면 괜찮은 가격에 사셨다 그렇죠? 아, 제가 욕심 부리다가. 그러니까 이거 55,000원까지 갔는데 안 팔았다 그렇죠? 네네. 조금 아깝네요. 이거 조금 파시지 그러셨어요.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되세요, 지금 전체? 20%. 20%? 네. 그러면 10% 정도 파시지 그러셨어요, 욕심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굉장히 진입 시점을 잘 잡았는데 좀 아깝다 그렇죠. 자, 이 종목은 뭐 내용을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뭐 펀더멘트나 이런 부분에 에코프로 잠깐 볼까요? 뭐 나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기대치도 많고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게 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데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좋게 분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조금 어려운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은 상당 부분 개선될 걸로 기대가 좀 돼서 턴어라운드 종목이다. 이제 우리가 보통 실적이 좋아진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섹터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진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번 급등 이후에 눌려주는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진입 자리는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상당히 좋게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잘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이 올라오다가 최근에 고점에서 5만 원 이상 넘을 때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차익 매물이 적어도 한 2주 이상 계속해서 옆으로 가면서 좀 이루어지면 절반 정도는 파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럴 때 절반 정도 팔고 눌림 받을 때 밑에 아래쪽에서 또 절반 정도 엎어줘도 추가 매수해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 파는 전략이 좀 좋았다라고 보이는데 아직 시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을 일단 지지선으로 좀 잡으시고 아마 지금 모양을 보면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반등이 나오면 이번에는 5만 원에 넘어갈 때 있잖아요. 5만 원 넘어갈 때 비중 한 절반 정도 줄이세요. 비중을 5만 원 넘어갈 때 절반 정도. 네, 5만 원 이상에서 5만 원 위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위쪽으로 한번 기대를 가져보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네. 네네. 고맙습니다. 예. 네, 에코프로 듣고 왔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2612번 열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인선 ENT요. 인선 ENT 폐기물 업체잖아요, 처리하는 업체. 얼마에 네네네, 사셨고 어느 정도 맞아요. 비중이십니까? 1250원이고요. 네, 비중이 한 30-40% 됩니다. 조금 많이 사시긴 했어요. 아마 이번에 장마나 홍수 이후에 좀 기대감이 올라와서 사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최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매수 언제쯤 하셨을까요? 9월 초에 했어요. 9월 초에? 네. 일단 이 종목은 폐기물 처리 관련주예요. 네네. 장마나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네. 폐기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 조금 이슈가 되거든요. 예. 사실상 매수하신 그 타이밍이 조금은 후에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다음에 만약 이 종목을 좀 노리신다면 장마나 뭐 태풍 이런 게 오기 전에 한 번쯤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네. 그것도 있지만 실적이 너무 좋아서요, 올해. 그래서 한 11월까지 3, 4분기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네, 일단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역으로 기업의 실적은 기본적인 거죠. 회사면 당연히 실적이 나와야 되고
실적에 네. 좋지 않은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몇 개나 될까요? 어렵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의 실적은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목을 포장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실적도 실적이에요. 당연한 건데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 관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리 보고 투자를 하는 맥락이잖아요. 기업의 실적도 바탕이 되면서 사람들이 지금 사는 종목을 사셔야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종목이란 얘기죠.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상 다른 게 아니고 적정 시점에 사람들이 원하는 종목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의 차이이기 때문에 일단 그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얘는 시간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을 많이 해왔고 뭐 지금 자리에서는 8,000원짜리 뭐 9,000원짜리로 보면은 많이 상승한 건 아닌데 차트를 당겨서 보면은 여기 이 자리를 한번 보시면 19년도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쭉 쉬어가잖아요. 네네. 지금 이 모습이 똑같이 뭔가 똑같지 않나요?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은데, 그쵸? 더 빠질 거란 얘기군요. 그렇기 때문에 8,000원대까지. 조금 많이 쉬어갈 수 있어요. 그 관점을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다만 이제 손실이 나올 때 손실을 만약 손절 대응을 하시더라도 최소한 줄여서 나오시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9,000원짜리를 딱 지지해주고 있어요. 121선 정도까지 열어두시는 게 일단은 좋은데 9,000원 정도 자리엔 좀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를 좀 지지해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횡보를 좀 이어갈 수 있어요. 옆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그 상승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좀 쉬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표 가격은 한 10,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일단은 조금 빠져나오시고 다음을 좀 다시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이 괜찮고 만약에 추세적으로 얘가 돌아서 상승을 해줄 거면 10,000원짜리를 조금 화끈하게 좀 들어올려서 아예 우상향으로 좀 만드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하락으로 당분간 좀 진행이 되고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좀 계속적으로 기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 좀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줬을 때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감 지수 저희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예, 지수 지금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또 마이너스로 잡히기도 하고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예, 오늘 뭐 한번 쭉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다시 올리는 모습도 보여지고 갈팡질팡하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3,248억 원.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어제에 비해서는 좀 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시장에서 조금 받쳐주질 않아요. 이 시장 방어를 전혀 기관이 해주지 않고 오히려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게.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주면서 시장 방어했고요. SK하이닉스 많이 올라갔네요. 84,100원까지 올라옵니다. 네이버, 오늘 카카오 이 두 종목, 빅테크 종목들이 오랜만에 선방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뭐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도 오늘 급등 흐름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844.45입니다. 이제 지금 동시호가에서 지금 마이너스로 살짝 잡히기도 하고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하루간의 흐름 봅니다. 한번 내렸다가 올라가죠.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좀 철렁하게 만들었던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수급 볼게요. 외국인이 살짝 사주죠. 개인과 함께 기관만 팔고 있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많이 낙폭 회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낙폭 회복한 종목들 많이 보이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뭐 반등에 성공은 하는 모습인데 반등폭은 적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벨트리제약 상승 전환 성공했고요. CJM도 상승 전환 성공합니다. KMW 하락이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재미없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급락 나오네요. 4.91%뿐만 아니라 최근에 잘 달리던 뭐 첨보 이런 종목들도 오늘 여지없이
함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정신없는 시장이다, 변동성 강하다,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인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뭐니 해도 아침에 2차전지 종목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전장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컸고 여기에 따르면서 시장 전체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에 이제 반등 좀 줬는데 시장이 이제 이런 변동성이 단기간에 이제 크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선물 옵션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맥도도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데 이런 현상이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시장의 매수 주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가 강해서 내려간다기보다는 매수가 약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보면 오늘도 지금 금융투자에서 한 2,400억 정도 매도하면서 큰 물량도 아닙니다. 근데 이 물량이 이제 대부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인데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타임라인,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있을 때는 이 물량을 받아주면서 시장의 등락에 영향이 없는데 지금 외국인이 받아주지 않고 개인은 많이 매수를 하지만 모래알이기 때문에 이 시간 관계상 나오는 이 타임라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면 단기간에 시장이 급락하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몇 분 상간에 훅 내려갔다가 훅 올라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받아줄 시장의 주체가 지금은 아직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난 코로나19 급락 때와 좀 비교하면 사실 그때 물량의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는 물량입니다. 굉장히 작은 물량인데 시장이 받는 데미지는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주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동 매도를 하게 되고 내동 매수를 하게 되고 계속 그런 과정이 좀 반복적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당분간 잠깐 안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추석 연휴가 지나서 한번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계속 보고 있으면 예를 들면 오늘 아침장 같은 데서 2차 전지주가 급락할 때 보고 있으면 내동으로 매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특히 개인들은 뭐 신용융자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기 조금만 더 내려가면 난 반대 매매 내라는 심리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시장의 지금 단기적인 등락에 민감해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동 매도, 내동 매수까지 안 하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데 잘 잡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 조금 뭐 한숨은 돌렸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굉장히 좀 중요했어요. 61선을 지지해 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조그만 산 정도를 넘었고 한숨 정도는 좀 쉬었다, 한숨 돌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인 뭐 상승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명확히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천천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추석이 예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거래일이 좀 짧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야 뭐 올해 쉬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조금은 안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투자를 좀 안 하게 되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일단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그런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 수급을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 매수세가 굉장히 좀 약합니다.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약해서 일어나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지금 뭐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만한 그런 이슈는 딱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많은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도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기대감을 보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자금의 흐름을 읽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새롭게 좀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좀 수정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흐름을 읽고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침해서 바닥권에서 조금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그런 종목들을 사셔야지 뭐 고점에 마음이 급해져서 시장이 눌리게 되면 마음이 급해져서 이걸 복구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평소에 안 하던 그 상승하고 있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따라잡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손실폭이 더 커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일단은 시장이 좀 흔들리거나 빠르게 움직이면은 오히려 천천히 움직이시고 천천히 잔잔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시장에서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종목들을 좀 발굴하시는데 좀 힘을 쏟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유지를 못하네요. 0.03% 강보합권으로 지금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봅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이네. 845.45포인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환율은 60전 내리면서 1164원 4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02-3153-2611-2612번 전화 연결돼 있고요. 지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도 열려 있습니다. 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한솔 테크닉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9,430원에 한 네. 20% 됩니다. 20% 정도.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9,430원에 사셨으면 최근에 사셨나요? 월요일 날 샀습니다. 그날 증권 계좌 만들면서 처음 했거든요. 예. 종목은 좋은 종목인데 사실 가격대가 조금 높다 그렇죠. 한솔 테크닉스는 괜찮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잠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베트남 공장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좀 있었고 휴대폰 관련된 부품 쪽 삼성전자에서 특히 이제 A 시리즈 중저가 시리즈를 많이 위탁 제조를 하고 있고 실적이 이번에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데 18년도부터 계속해서 좀 상향하고 있고 매출액이 이제 올해는 드디어 이제 1조를 돌파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아직은 우상향은 하고 있는데 340억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보면 2018년도부터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해외 공장 건립하면서 특히 베트남 쪽에서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외형도 커지고 있고 실적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나 이 자체는 종목이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감안해서 봐야 될 부분은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것 같고 이 종목이 이전에 상승 가도를 달려서 올라올 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 10,000원대 넘어오는 요 구간까지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을 받고 문제 이제 9월 초인데 9월 초에 이제 다시 제자 상승을 넘어갈 때 이때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갔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꺾였다라는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펀더멘탈이 나빠져가지고 여기서 뭐 크게 하락하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다만 지금은 앞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또 혹은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가격 밸류에이션 때문에 상당 기간 옆으로 좀 가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종목은 일단 보유를 하시면서 이쪽으로 시세가 좀 나는 걸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9,430원 매수를 하셨는데 아래쪽에 지지선은 8,45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50원 매수로 지지가로 좀 보시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좀 보유를 하십시오. 보유하다가 아마 이 종목이 1,300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이제 시세가 좀 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종가가 1,300원 이상 위쪽에 형성되면 계속 끌고 가는 전략.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8,440원, 목표 가격은 단기는 1,300원인데 여기를 한번 돌파하는 시도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0원이 넘어갈 때까지는 감을 놔둬야 되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상담 또 바로 이어갑니다. 이번엔 바이넥스 32,350원에 비중은 4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뭐 좋은 종목입니다. 흐름도 괜찮고 이제 다 좋은데 비중이 조금 많으신 게 걱정이 됩니다. 일단 너무 많은 비중을 뭐 한 종목에 너무 담으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될 만한 비중은 조금
덜 하셨으면 피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흐름을 말씀드리면 뭐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눌린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렴형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시간적으로 3만 원 자리를 지지해주고 옆으로 좀 행보를 이어가는지 모습을 좀 확인을 하시고 천천히 한번 끌어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만 원 정도는 지지를 해줘야 되고 일단 횡보를 이어가는지 박스권에서 흐름을 좀 만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일단 1차적으로는 35,000원, 4만 원짜리 그 다음은 4만 원짜리까지도 한번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넥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간 관계상 두 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